안녕하세요. 오늘은 와인이 곁들여지는 어떤 식사, 즉, 소위 그 와인 페어링 정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와인이 곁들여 나오는 식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 그 와인 페어링 식사에 대해서가 있었는데, 서울의 아주 좋은 식당에서요. 근데 거기에서 나중에 와인 바꿔치기 논란이 있어서 와인 애호가들 사이에는 큰 떤 논란거리가 아, 된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에요. 그래서 그 와인 그 페어링 정찬을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와인 페어링 정찬에 나오는 와인은 어떤 와인이 나오는가? 그리고 그거에 앞서서 가장 기본적인 질문, 와인은 술인가? 아니면 음식인가? 근데 물론 답은 둘 다입니다. 와인은 술이자 동시에 음식이기도 합니다. 와인은 대개 도수가 한 12도, 레드와인 기준으로 해서 한 12도에서 한 15도 사이에 알코올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보통 좋은 와인들은 대개 13도에서 13.5도 정도가 되고 아주 그게 이 알코올이 적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요새 온난화 때문에 알코올 도수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르도 와인도 뭐 14%, 14.5%까지 되는 게 있고요. 특히 그 일조량이 이 강한 그 캘리포니아 미국 와인들은 뭐 15%가 되는 그런 와인도 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당감이 좀 많아서 그 미국 와인을 싫어하는 와인 애호가들도 많죠. 하여튼 근데 와인은 보통 프랑스에서 이 식사할 때 반드시 나오는 일종의 우리로 말하면 국 같은 겁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는데 와인이 없다. 이거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보통 프랑스에서는 와인을 이렇게 병으로 시킬 때는 그게 되게 식사할 때입니다. 단지 우리가 술집에 가서 와인을 병으로 시키는 경우는 저는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대개 어떤 바에 가면은 뭐 이렇게 글라스로 잔술을 시키는 경우는 있어도 병으로 시켜서 와인만 마시는 경우는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옛날에 나폴레옹 시절에 프랑스군이 뭐 이 전쟁을 많이 일으켰는데 그때 병사들한테도 빵하고 와인이 기본적으로 식사로 제공이 됐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와인이라고 하는 거는 식사할 때 빠질 수 없는 그러한 주류죠. 그러니까 우리말로도 아주 좋은 말이 있죠. 반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 하여튼 그래서 이 제가 이제 이 와인하고 식사는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그래서 우리가 와인 페어링 어떤 페어를 맞춘다고 할 때 그거를 프랑스 말로 이 그 결혼을 뜻하는 마리아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주가 일종의 우리말로 하면 음식과 와인의 궁합을 말하는 그러한 용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와인 페어링 식사를 보면 특히 점심 같은 데는 이제 3코스 점심이 많은데요. 혹은 뭐 4코스도 있고 물론 저녁 때는 뭐 아주 좋은 식당에서는 7코스 혹은 9코스까지도 있기 때문에 뭐 한 서너 시간 식사를 해야 됩니다만 우리가 보통 이 간단한 데저네라고 하는데 이 점심에는 보통 3코스가 보통입니다. 저녁에는 이제 훨씬 이제 코스가 많아지지만요. 그러면은 보통 그 3코스의 정차는 이 세 개가 있죠. 하나는 앙트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블라는 이제 이 메인 디시죠. 그날의 주요리. 그 다음에 디저트가 이렇게 세 개가 보통 3코스입니다. 그래서 대개 이럴 때 이 곁들이는 와인 페어링 식사를 하는 경우는 와인이
기본 두 가지가 제공이 됩니다. 하나는 화이트 와인이고 하나는 레드 와인이죠. 그리고 와인을 한 가지 추가하는 경우는 제일 처음에 샴페인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개의 그 와인이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먹을 때는 3코스 경찬에서도 식사하기 전에 아뮤즈 부스라고 하는 그 일종의 그 식사가 이제 정식으로 나오기 전에 뭐 이 한입거리의 그 이런 간단한 그 먹거리가 나오는데, 요걸 아뮤즈 부스라고 하는데, 이때 이 페어링 와인을 시키면 샴페인이 되게 나옵니다. 그래서 샴페인을 그때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가 나오면 이 화이트 와인이 서브가 되고, 그 다음에 블라, 이 소위 그 메인 디시가 나올 때 뭐 오리나 뭐 스테이크나 뭐 여러 가지가 나올 때 이제 레드 와인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디저트 때는 보통 와인이 안 나오는데, 이때 이제 저녁 같은 경우는 디저트 와인이 나옵니다. 근데 디저트 와인은 보통 이제 샴페인, 화이트, 레드를 다 시킨 경우에는 또 디저트만 따로 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개 잔술로 마십니다. 디저트 와인을. 그래서 이제 이때는 어떤 경우는 그 식당에서 아주 좋은 식당의 경우는 이거를 그냥 언더하우스 같이 서비스 차원에서 디저트 와인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커피하고 티를 떼죠. 이가 이제 우리는 보통 그 코스에 기본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나 프랑스나 이런 데서는 커피나 티는 반드시 돈을 따로 냅니다. 마지막, 그것도 디저트를 다 먹은 다음에, 디저트 와인하고 먹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커피를 하겠냐고 물어봅니다. 그럴 때 커피를 하면 이거는 반드시 엑스트라 차지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코스 이제 정찬에서도 프랑스 식당에서는 되게 포마주라 그래갖고 치즈를 곁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따로 피를 더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프로마주도 한 코스를 치면 이게 4코스가 되죠. 이제 프로마주를 이 치즈가 반드시 이제 그 메인 디시 다음에 프로마주가 있습니다. 근데 이태리 식당에는 이제 프로마주는 없죠. 그러니까 이게 이태리 식당이냐 프랑스 식당이냐를 구분하는 거는 바로 요 프로마주입니다. 그리고 이태리 식당은 이 메인 디시 전에 그다음 이제 살라트, 인살라트 이 야채 같은 그 전식이 나오고 나서 이제 분량은 작지만 이제 파스타가 나오죠. 요거는 이제 이태리 식당의 경우입니다. 하여튼 anyway 그 기본적으로 이 세 개의 디쉬가 이제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페어링 와인을 이제 선택하는데 두 가지 혹은 세 가지를 선택할 수, 샴페인까지 하면 보통 세 개의 페어링이 나오게 되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이 최근에 있었던 우리 저 서울의 아주 유명한 미슐랭 식당에서 와인 바꿔치기 논란이 있었는데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페어링 와인을 바꿔치기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보통의 경우를 생각하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특히 미슐랭 같은 식당에서 페어링 와인이 나온다. 이런 경우에 다른 와인이 제공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메뉴를 보면 이제 전체 그다음에 그 메인 디쉬 이때 페어링 와인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표기된 와인이 나오는 게 당연하고 이게 다른 와인이 나온다라고 하는 건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도대체 바꿔치기가 어떻게 가능한지 일단 잘 상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특히 좋은 와인은 반드시 소믈리에가 있고 그 소믈리에가 그 메뉴를 이미 다 알고 있고 거기에 곁들여지는 와인이 어떤 와인인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와인이 나오고 그 와인을
그 손님들한테 병도 보여주고 설명도 해줍니다. 바꿔치기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좋은 식당에서는요. 하여튼 뭐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그 식당에서 레드 와인이 어떤 레드 와인이었냐면, 샤또 레오빌 와인이었습니다. 근데 샤또 레오빌은 원래 이 1855년에 이 보르도 와인의 등급을 매길 때,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 2등급을 받은 굉장히 좋은 와인입니다. 그러니까 듀지엄 그랑크리 클래스입니다. 굉장히 좋은 와인인데, 이게 이제 나폴레옹 때 그 상속법이 바뀌어서 이 자녀들한테 똑같이 이 균등 이 상속이 되기 때문에 세 그 와이너리로 나눠지게 됩니다. 아마 자녀가 3명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딸도 한 명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나눠지는 거가, 제일 좋은 거가 레오벨 라스카스라고 하는 그러한 샤또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제공된 레오빌 박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그 레오빌 뿌아프레라고 하는 이 세 개의 그 와이너리로 분할이 되게 됩니다. 근데 하여튼 제공된 거가 이제 레오빌 박동인데요. 이게 이제 쌍줄리앙의 세컨 클래스, 아까 얘기한 대로 세컨 2등급의 그랑크리 와인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 스코티시인가요? 아이리시계의 그 영국 사람한테, 그 박동이라는 사람한테 팔려서 이게 레오빌 박동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죠. 그래서 쌍줄리앙에 있는 와이너리인데, 쌍줄리앙은 보르도에 아주 좋은 와인이 나오는 그 지역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샤또 마고라든가 이 쌍줄리앙, 그다음에 이 저 뽀이아, 그다음에 생테스테, 이렇게 이 보르도의 좌안, 그러니까 지롱드강의 그 레프트 뱅크에 4개의 중요한 와인 마을인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요게 지금 그 레오빌 박동의 그 병 모양입니다. 근데 가격이 뭐 요새 뭐 가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2, 30만 원 정도에 아마 살 수 있는 그런 겁니다. 라스가스는 훨씬 더 비쌉니다. 그거는 아주 슈퍼 세칸이라고 그래서 가격이 뭐 한 50만 원대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이게 이쪽, 이 오른쪽에 물이 이제 지롱드 강입니다. 굉장히 넓은 강이고요. 이건 이제 지롱드 강의 그 왼쪽 편, 레프트 뱅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제일 위에 뽀이악이라고 있죠. 그 뽀이악 지역에 가장 좋은 이제 그랑크리 1등급들이 있는 그런 지역이고, 그 밑이 지금 쌍줄리앙 지역이고, 그 밑은 이제 마고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잘 아는 샤또 딸보가 이 쌍줄리앙에 있습니다. 저기 가운데 있듯이 그 딸보가 이제 이 쌍줄리앙의 그랑크리 4등급 와인입니다. 그러니까 레오빌보다 이제 조금 이 등급은 낮죠. 그래서 그 이제 오른쪽에 레오빌 라스카스가 있고, 랑구아 바르똥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레오빌 바르똥이고요. 거기에 뿌아플레도 같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그래서 하여튼 그 지역에 제일 밑에 이제 샤또 라그랑주도 있는데, 여기가 다 생줄리앙의 그 아주 좋은 이 와인 마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와인 바꿔치기 논란의 전말을 한번 찬찬히 한번 생각을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 발표된 그 보도나 어떤 SNS로만 봐서는 그 식당 측의 어떤 주장하고 또 이 손님 측의 또 얘기가 상당 부분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정확하게 어떤 것이 진실이었는지 제가 알기는 어렵습니다. 단지 그거를 복기를 해보고 리트로스펙트 하는 차원에서 한번 요거를 하나씩 되짚어 보면 어떤 생각이
어떤 생각으로 귀결이 될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그 메뉴에 처음에 그 식당의 그 메뉴판에 있는 이 페어링 와인 정찬에 표시되어 있는 페어링 와인과 다른 와인, 적어도 빈티지가 다른 와인이 제공될 수 있는가? 저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일단 이게 논란 자체가 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미슐랭 별을 받은 와인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실수라고 할 수가 없는 바로 기본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도요, 사전에 승무원하고 기장한테 사전, 뭐, 이렇게, 그, 브리핑이 있죠. 오늘은 어떠한 손님들이 탄다. 어떤 VIP가 있고, 뭐, 어떻게 이제, 이 손님이 몇 명 타고, 거기에 VIP가 누구고, 어떤 거가 서브되고, 이런 거가 사전에 다 브리핑 됩니다.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식당은 그날 저녁에 어떤 손님들이 오고, 어떤 VIP가 있고, 어떤 와인을 요구했고, 페어링 와인이 어떤 게 나가고, 어떤 식사가 어떻게 제공되는지 사전에 소믈리에, 셰프, 종업원들이 다 회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실수가 있을 수 없어요. 그거는 식당의 기본입니다. 근데 그거를 나중에 뭐가 바꿔치기가 됐다. 이거는 그 식당의 기본이 안 된 식당이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찌됐든 그 같은 그 네임의 와인이지만 빈티지가 다른 와인이 서브됐다는 게 논란의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000년 와인이 메뉴에 있는데 2005년 와인이 서브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수수께끼 같은데 하여튼 어찌됐든 2005년이 서브가 됐습니다. 그러면 2005년 서브할 때 그 소믈리에가 반드시 설명을 했었을 겁니다. 어떻게든지 손님들한테 이 와인의 어떤 품종, 어떤 와인의 어떤 퀄리티, 또 그 등급 다 소개를 했었을 거예요. 2005년을 소개했을 겁니다. 저는 근데 손님들이 이거를 잘 못 들었다, 뭐 잘 기억이 안 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손님들에게도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만약에 바꿔치기, 그때 빈티지가 달랐다면 그 자리에서 즉시 지적을 했었어야 합니다. 이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그때 손님의 이야기 중에 그 선배분들을 모시고 가서 분위기를 깨기 싫어서 그런 얘기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분위기 깨는 문제가 아니라 그 사실을 정확하게 지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다른 거면 그때 소믈리에가 당연히 제대로 된 2000년의 빈티지를 갖고 왔었어야죠. 당연히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얘기를 안 한 거가 일단 약간의 이제 논란의 소지가 시작이 됐는데, 또 어떤 그 주장에 의하면 우리가 식사를 먹으면서 이게 맛과 향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거를 느끼게 됐기 때문에 나중에 사진을 찍으려 했다라고 하는 주장인데, 이것도 저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레오빌 바르똥이라고 하는 와인은 좋은 와인인데요. 2000년과 2005년은 다 같이 굉장히 보르도 와인이 좋은 빈티지입니다. 2000년도 훌륭하고 2005년도 너무 훌륭한 빈티지입니다. 대개 보르도 와인은 이게 좀 딴 얘기지만 5회 배수의 해는 다 빈티지가 좋습니다.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2000년 레오벨 바르똥 2000년 빈티지가 아니고 2005년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2000년과 좀 다르다라고 맛과 향을 통해서 자기가 느낀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같은 와인이고 같은 양조 방식으로 같은 포도로 만들었는데 나는 이 빈티지가 틀리네 라고 그 차이를 깨닫는다 혹은
감지한다. 이거는 소믈리에도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아마 마스터 오브 와인 마스터 정도 되면 혹시 모를까. 일반인은 제가 볼 때는 이거를 2005년으로 또 소개까지 받았는데, 더 오래된 빈티지 맛이 안 나나? 이렇게 알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 고객이 나중에, 이 와인을 내가 사진을 안 찍었는데 사진을 찍고 싶다. 그래서 그 병을 갖다 달라고 얘기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드는 의문은 그 와인이 소위 그 게리동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식사하는 테이블에 와인을 대개는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이제 번잡하니까 대개 그 테이블, 식사 테이블 옆에 게리동이라고 하는 보조 테이블이 있어서 대개 와인이나 또 그 얼음통이나 또 서브할 때 뭐 소스를 친다든가 뭐 이럴 때 쓰기 위해서 그 게리동이라고 하는 보조 테이블이 있습니다. 거기에 와인병이 있었나? 이게 또 한 가지 의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와인을 병으로 시킬 때는 와인을 이제 우리는 보통 이제 손님들끼리 가서 서로 주고받고 따르니까 테이블에다 놓고 이제 와인병을 놓고 이제 식사를 하지만 아주 좋은 이 식당에서는 옆에 계동에 와인병이 따로 있어서 이 웨이터들이 손님들의 그 와인 비우는 속도를 보고 와서 계속 따라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와인을 병으로 시켰을 때는 와인병이 그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페어링 와인의 경우는 그 와인을 다시 따라줄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잔을 따는 거기 때문에 한 잔 따랐으면 끝났기 때문에 와인병을 보통 보여주고 설명을 하고 가져가는 게 보통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 와인병이 거기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와인병을 찍으려고 했을 때 이제 서빙하는 분한테 야 병을 좀 갖다 달라. 내가 사진을 안 찍었으니까. 이제 이런 주문을 했었으리라고 봅니다. 만약에 계동이 있어서 와인병이 있었으면 그런 부탁을 할 필요가 없죠. 그냥 거기 옆에 있는 걸 갖다 놓고 그냥 거기서 사진을 찍으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 게리동에 와인병이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식당에 가서 와인병을 갖고 왔을 겁니다. 근데 바꿔치기라고 말할 때는 옆에 그 보조 테이블에 와인병이 있는데 그게 2005년산의 병이 있어서 내가 이 사진을 찍고 싶다. 그랬을 때 이 서브하는 사람들이 이미 2000년에 그 메뉴에 있었는데 2005년을 우리가 서브했다라고 하는 걸 본인들이 알고 있었으면 사진을 찍으려면 이걸로 찍으세요. 그러고 2005년 병을 갖고 갔다가 2000년 병을 갖고 와서 찍으라고 했을 때 바꿔치기라고 하는 논란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손님들의 주장은 아마 그런 게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옆에 2005년 병이 있었기 때문에 사진을 찍으려고 하니까 그 병을 갖고 다시 갔다가 주방에 가서 다시 2000년 병을 갖고 와서 찍으라고 했다라고 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랬으리라고 잘 생각이 안 되는 거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페어링 와인은 한 잔씩 따르기 때문에 따른 다음에 가져갔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 찍으려고 갖다 달라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그때 제가 볼 때는 그 서브하는 사람이 2005년 병으로 서브했고 설명을 다 한 거면 2005년 병을 갖고 와서 찍으십시오라고 했어야 맞죠. 어찌됐든. 근데 그때 2000년 병을 갖고 와서 사진 찍으려면 이걸로 찍으세요 하면 바꿔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문제가 이제 생긴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와인병을 갖고 가서 나중에 사진 찍으려니까 그럼 이걸로 찍으세요 그러고 갖고 온 거면 바꿔치기라는 말을 쓰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어디서 그 무슨 법적인 문제도 얘기해서 이게 사기 아니냐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사기라고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서브할 때 2005년 병을 갖고 와서 당연히 보여드리고 서브를 하고 설명을 했다면, 나중에 2005년 병을 갖고 오든 다른 병을 갖고 오든 결국은 2005년 병 와인을 설명했기 때문에, 마신 사람들도 다 그거를 마시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사기라고는 볼 수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 이 식당은 기본적으로 기본이 안 되는 일을 했고요. 이거를 단지 실수로 치부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진 찍을 때도 역시 처음에 서브한 그 와인병을 갖고 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2005년 병을 갖고 와서 이걸 찍으시고 이걸 다 드셨습니다. 뭐 맛이 어떠신지 뭐 얘기를 하면서 그걸 갖고 와서 나중에 2000년 병을 갖고서 사진 찍으려면 이걸로 찍으세요. 그러면 그때 손님들이 느낄 때, 아, 이게 바꿔치기가 됐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병을 다시 2000년 병을 갖고 왔다면 이 식당의 잘못을 그때 정말 인정하고 아주 정중한 사과를 하고, 뭐 실수했다고 하는 거는 변명에 불과하고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나중에 제가 얼핏 들었습니다만 그 2000년 그 와인을 좀 시켜드리겠다는 뭐 얘기도 했는데, 시음한다라고 하는 거나 이런 거는 별로 조금 궁색한 변명이고요. 그때 아예 2000년 병을 안 딴 병을 한 병 갖고 와서 저희가 잘못했으니까 이 병을 따서 다시 한번 잘 드셔보십시오 라고 정말 심심한 이 사죄와 함께 새 병을 아마 제공한다면, 혹시 뭐 그런 잘못을 또 이해해주고 양해하고 뭐 피차 좋게 넘어갔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단지 아니 뭐 저희가 뭐 실수했으니까 그냥 이것도 한번 시험해 보세요, 이런 식의 말은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똑같은 그 이 양해를 구하더라도 아하고 어하고 다른 것처럼, 이거는 정중한 사과와 함께 정말 새 병을 제공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손님이 그 식당에 전화를 해서 이거를 좀 따지셨던 것 같아요. 뭐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 대응도 식당의 대응이 부적절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식당에서 나중에 우리가 그럼 식사 제공을 뭐 다음에 좀 제공을 할 테니까 와달라라든가, 또 나중에 아니 이제 손님이 나는 무슨 보상을 요구하고 이거 이 항의 전화를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는데도, 그럼 도대체 원하는 게 뭡니까? 라고 이 대답하는 거는, 응대하는 거는, 이거는 정말 손님들에 대해서 무례한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사실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셰프나 그 식당의 주인이 손님한테 전화를 미리 먼저 걸어서 정말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는 게 맞습니다. 단지 무슨 서브할 때 실수나 무슨 그 사후에 대처가 미흡했다, 이거는 궁색한 변명이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기본적인 잘못을 인정을 해야 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와인은, 이런 그 식당은 미슐랭 별을 받을 자격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 그 페어링 와인 자체를 잘못 서브한다는 거는, 이게 좋은 식당에서는 그런 실수라고 하는 거는 말할 수가 없고요. 그거는 기본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식당 측에 물론 손님이 약간 그 좀 미적미적 되거나 약간 조금 불명확한 그런 점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그거는 손님 탓을 하기보다는
이 식당의 기본의 문제가 안 돼 있다라는 점이기 때문에 미슐랭 별을 달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냥 저의 경험을 하나 얘기를 이제 하나 하고 싶은데요. 제가 가장 좋았던 점심, 뇌전의 와인 페어링 식사가 지금 생각이 나서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 부르고뉴에 갔을 때 디종도 갔습니다. 디종은 이제 파리에서 가면 부르고뉴로 가는 관문과 같은 데죠. 근데 여기는 정말 미식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디종역에 내려서 한 15분 정도 걸어가면 시대 앙트르나셔널 드라 가스트로노미라고 하는 아주 먹거리 디스트릭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식당, 와인 가게, 그다음에 디종이 유명한 머스타드, 각종 식음료, 자재, 백화점 같은 데요. 먹거리 식당들도 많고. 그런데 안에 있는 락다블 데 크리마라고 하는 제가 식당에서 3코스 디저네 점심을 먹었는데, 이때 이제 저는 이제 와인을 두 개만 주문을 했습니다. 샴페인은 빼고 화이트 와인하고 레드 와인인데, 화이트 와인은 메르소라고 하는 부르고뉴 아주 좋은 화이트 와인이 나왔고, 이 레드 와인은 본 로마네의 푸메크리, 아주 좋은 정말 본 로마네 와인이 나왔는데, 제가 먹어본 이 부르고뉴의 레드 와인 중에서 가장 인상 깊고 정말 맛이 환상적인 와인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그렇게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도 않으니까 아주 좋은 부르고뉴 와인을 마셔본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마셔봤자 이 그랑크리 아주 좋은 이게 밭은 아니지만 그런 거 한 번, 그다음에 프루메크리는 한 세 번 정도 제가 마신 기억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와인이 너무너무 훌륭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이런 거를 잘 안 챙겨서 사진을 찍어두는 거를 까먹어서 어떤 밭에서 나온 건지 제가 이제 잊어버렸는데, 이 와인은 정말 훌륭한 와인이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인생의 와인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훌륭한 이 본 로만의 와인을 디종에서 와인 페어링 점심에서 제가 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볼도 쪽의 와인으로 어떤 슈퍼 세컨이나 이제 풀메 그랑크리와 거의 견줄 정도로 아주 정말 이 뭐라 그럴까요? 아주 환상적이고 아주 감미롭고, 정말 감미롭다는 것보다도 피니쉬가 아주 우아한 그런 와인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돼서, 와인 페어링 와인은 한번 여러분들이 좋은 식당에 가시면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병으로 시키기에는 한두 명 가갖고는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기 때문에, 또 화이트 와인도 맛보고 레드 와인도 맛보고 이러려면 이 와인 페어링 식사가 아주 안전맞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갔던 디종의 시대 앙트로나셔널 드라 가스트로노미, 이 말하자면 신도시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새로 생긴 와인 디스트릭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와인 가게, 식당,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식재료, 여러 가지를 파는 그런 곳이 이제 디종역에서 아주 가까운 데 있습니다. 오늘은 와인 페어링 식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왜 최근에 이런 와인 바꿔치기 논란이 있었는지도 한번 조목조목 한번 따져 보았습니다. 하여튼
좋은 와인 페어링 식사를 여러분들도 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